해당 호텔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해당 호텔이고, 네, 이번 시간에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경기도에 위치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4개짜리 간단한 팁 하나 드려볼게요. 별표 4개짜리 2개를 보는 거예요. 단독 건물과 해당 호텔처럼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이 있는데 수익률은 뭐하고 비례관계다? 대실은 회전율과 비례관계고요. 그 다음에 숙박은 수익률이 무슨 관계와 비례하느냐? 단가와 비례하는 거지 객실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겨울이 왔을 때 첫 번째 보일러, 그 다음에 빙판길 방지 이 2가지는 꼭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세월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경기도에 위치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호텔 같은 경우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2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관리를 좀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AS 같은 거 미리 한번 받으셔가지고 점검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 같은 거를 좀 미리 빼셔가지고 에어를 빼시면은 우리가 난방 효과가 일정한 부분은 좋습니다. 에어도 한번 빼셔가지고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은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운영하시다가 사후에 뭐가 좀 발견이 돼서 보일러가 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우리 고객님들이 좀 상당한 불편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일러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보일러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손님을 2종류로 나눴을 때 대실 고객과 숙박 고객을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실 고객의 객실 온도와 숙박 고객의 대실 온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실 고객 같은 경우는 몸이 좀 빨리 열이 올라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객실의 온도를 너무 높게 해 놓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이제 가보지 않습니까? 호텔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의 노하우가 좀 있어요. 낮에 임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실 고객을 위해서 객실 온도를 이렇게 많이 높여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절감 효과를 또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대신 이제 숙박 고객을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조금 객실 온도에 열을 좀 올려놓죠. 입실하자마자 너무 썰렁하면 그 기분이 아침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입실하시기 전에 미리 온도를 좀 올려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업 노하우도 있거든요. 객실 온도를 점검하는 노하우. 그 노하우를 이제 가미를 하게 되면 전기세, 절세 효과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의 니즈도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고객님들은 제가 일일이 방문해서 밸브 같은 거, 그 다음에 객실의 위치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서 말이죠.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해드렸는데 올 겨울에도 매출 똑같이 유지하셔서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전에 저랑 같이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다 일일이 또 제가 체크를 또 해드리죠. 2번째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아직은 눈이 안 왔는데요. 눈이 오게 되면 빙판길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나서 우리가 염화칼슘이죠. 이게 뿌리게 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좀 보셔서 눈이 오기 전에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 약간 기울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 거를 좀 미리 좀 뿌려놓는 게 좋고요. 특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당번할 때에도 주차장이 조금 좁은 호텔에서 근무해 본 적도 있고요. 주차장이 아주 넓은 데서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아주 좁은 데는 주차 관리가 힘든데 겨울에 눈이 오면 눈 치울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넓은 공간에서 근무할 때는
주차 관리를 별로 안 하죠. 워낙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런데 눈이 왔다 하면은 눈 청소하는 데만 막 군대에 있을 때 막 생각이 납니다. 하루에 막 1시간 이상씩 열심히 막 밀대를 밀어가지고 눈을 막 치우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막 입김 막 펄펄을 막 펼쳐가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왔을 때 첫 번째 보일러, 그 다음에 빙판길 방지,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호텔은 네,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죠. 먼저 타이틀 2개 먼저 제시해 드리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집합 건물 중, 네,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합 건물 중, 네, 구분 건물, 네, 하나 필기해 볼게요. 네, 집합, 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네, 집합 건물 중, 네, 구분 건물, 네, 집합, 네, 건물 중, 네, 구분 건물,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상가 건물 이렇게 많이 하시죠? 뭐 복합 건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중에 구분 건물은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 필기는 안 하고요.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상가가 여러 개 층이 있죠? 예, 그러니까 상가 한 칸마다 소유권자가 다 다른 거죠. 네, 아파트처럼. 네, 그래서 단독 건물은 그 호텔의 건물 자체가 통으로 소유권자가 한 명이면 상가 건물, 복합 상가, 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전부 통 건물 중에서 각 층마다 다를 수 있고 칸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소유권자가. 이게 바로 집합 건물 중 네,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층수부터 한번 보시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되어 있죠. 네, 이 중에 호텔은 호텔 네. 층수는 말이죠. 호텔 층수는 13층, 네, 12층, 13층, 네, 14층만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주차장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네, 공용으로. 네, 그리고 물건 번호부터 보겠습니다. 120362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1년 2월 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층수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이제 대지 면적 볼까요? 대지 면적이 대지권 비율인데요. 450제곱미터, 평수는 136평 중에 대지권 비율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면적은, 연면적은 이제 전용 면적입니다. 여기 기재한 거는 전용 면적. 네, 12, 13, 14층의 전용 면적이 962제곱미터, 평수는 291평입니다. 현재 매가 3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죠. 현재 융자는 2억이 있습니다. 22억은 1금융권의 22억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서 현재 소유자는 직영 중이고, 우리가 봤을 때 최대 융자는 28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8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은 현재 5,500만 원씩 매달 꾸준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26개입니다. 주차는 지하 주차장 충분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785만 1,000원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한 평당 공시지가가 2,595만 3,718원에 해당되는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네, 이런 말씀은 제가 거의 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한 6년, 7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으로 6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한 2번 정도밖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 4개짜리 간단한 팁 하나 드려볼게요.
별표 4개짜리. 자, 호텔이 몇 층까지 돼 있다고 그랬죠? 네. 지하, 네,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돼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자,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가 이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죠? 이게? 그죠? 네. 구분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지워져서. 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 중, 네, 구분 건물이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지하층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호텔은, 네, 12, 13, 14, 15층입니다. 12, 13, 14. 3개 층으로 돼 있죠? 여기가 호텔입니다. 여기가 호텔. 네. 그러면, 호텔은 낮은 층수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높은 층수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높은 층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뷰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층일수록, 뷰가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호텔이 12층부터 14층에 있죠. 그러면 여기가 11층이고요. 여기가 마지막 층 15층입니다. 네. 보통 이제 상가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하층을 제외하면은 1층 거의 뭐 1종 근생이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뭐 2층, 3층 이게 1, 2종 근생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건물을 보시면은 이제 유흥주점도 들어온 데도 있고, 뭐 노래 연습장도 좀 들어온 데도 있고, 종교시설이 들어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은 소음을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소음을. 우리가 층간 소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호텔은 호텔 바로 밑에 아래층도 중요하고 바로 위층도 중요합니다. 이 소음이 아래층에서도 위로 올라오거든요. 네. 물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제일 심각하겠지만 그래서 호텔을 보실 때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을 보실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누가 안 해줍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호텔의 위층이 있죠. 위층. 이 위층이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위층이 만약에 여기가 나이트클럽이 있다. 무도장이죠? 나이트클럽이 있다. 그러면 이 호텔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쵸? 네. 이 14층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마 뭐 죽어 나가는 거예요. 객실 못 팝니다. 네. 그래서 위층이 중요하다. 위층이. 본 호텔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본 호텔의 15층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생입니다. 다행히 근생. 이 15층이 말이죠. 만약에 위락시설이다. 룸사롱이다. 그러면 아래층까지 굉장히 좀 시끄럽겠죠. 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층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취득하기 전에는 몰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는 거지. 취득하기 전에는 몰라요. 운영을 해보니까 그때 아시는 겁니다. 이제 잘 못 샀구나 이 호텔을. 마음이 뜨는 거죠. 마음이 뜨면 어떻습니까? 매출도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도 뜹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럼 수익률은 자꾸 더 멀어집니다.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이 호텔을 처분할 수가 있을까요?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전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 한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장점도 있죠? 장점도.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수익률이 말이죠. 여러분, 수익률이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단독 건물과 해당 호텔처럼 이제 구분 건물이에요. 네. 구분 건물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 좋습니까?
당연히 단독 건물이 좋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이 비좁은 나라에서 내 땅을 사가지고 내 땅에 건물이 있는 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당연히 단독 건물이 좋죠.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수익률이 똑같아요. 단독 건물과 구분 건물의 수익률이 만약에 25%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면 단독 건물은 말이죠. 단독 건물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억이 소요가 된다. 10억이. 그러면 구분 건물은요. 구분 건물은 한 7억 정도 이렇게 소유가 됩니다. 7억에서 한 8억 정도? 해당 호텔이 8억이니까 8억으로 해볼게요. 8억 정도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20%의 수익률을 누리고 싶어요. 내 통장에 내가 지금 8억밖에 없어. 근데 나는 20%의 수익률을 누리고 싶어. 가서 현장을 가보니까 호텔 황제가 가르쳐주는 거를 참고해서 봤습니다. 부합해, 요건에도. 걸림돌이 없어. 수익률도 좋아. 하나 딱 걸려. 구분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각자 이제 개성이 좀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2억이 부족을 해요. 20%의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분 건물을 취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단독 건물을 취득하지 않고 구분 건물을 취득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8억이 있어요. 8억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은 못 사니까 부족해서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단독 건물을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가서 단독 건물을 사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비율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부득이하게 수도권에 있는 호텔을 무조건 취득을 해야 돼요. 뭐냐? 첫 번째, 자녀 이제 교육 때문에 그렇죠. 전학 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학군이 또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떻습니까? 내가 종합병원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다녀야 됩니다. 보름에 한 번씩 다녀야 돼요. 네, 지방에서 수도권에 있는 종합병원 올라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는 내가 문화생활을 많이 합니다. 오페라도 좀 많이 봐야 되고 미술관에 가서 그림도 좀 많이 봐야 내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방으로 좀 가기가 어렵죠.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가장 큰 거는 뭐다?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하다. 수익률 대비. 그랬을 때 어떻다? 구분 건물을 선택을 하신다. 구분 건물이 어떻다? 수익률에는 지장이 없다. 지금 20% 지금 설정해 놓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파생되는 물론 단점도 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거는 이건 단점이 아니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체크사항입니다. 체크리스트예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점은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 시간에는 생략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은 집합 건물과 단독 건물을 비교해서 한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신 거고, 본 호텔 같은 경우는 평일날 대실이 말이죠. 대실 평균이 한 20개 이렇게 꾸준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대실수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대실수가 적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20개씩 온다면 어떻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35개에서 한 40개까지도 오신다는 거죠. 객실 몇 개 가지고? 26개 가지고. 그래서 객실수는 그렇게 우리가 수익률을 누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내가 꾸준히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객실수를 이렇게 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평균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는 객실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수익률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수익률은 객실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객실수하고.
뭐하고 비교된다? 수익률은 뭐하고 비례관계다? 대실은 네, 회전율과 비례관계고요. 그 다음에 숙박은 수익률이 무슨 관계와 비례하느냐? 단가와 비례하는 거지. 객실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물론 많으면 좋죠. 거기에 따르는 단점도 있겠지만 아까 보일러 말씀드렸죠. 객실수가 많으면 만실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보일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죠. 중앙 난방식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객실수를 우리가 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자기 자본을 한 20억 정도 투자하신다고 가정을 했으면 객실수 26개 좀 부족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자기 자본 8억 투자하시죠. 8억 투자하시는데 객실수 26개다. 그 자기 수익률에는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원칙은 하나가 딱 있는데 원칙을 몇 가지만 알면 모든 사업은 좀 쉬운데, 호텔 같은 경우 원칙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원칙에서 파생되는 예외 사항도 몇 수십 가지가 고구마 줄기처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호텔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 음식 사업을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커피숍이나 베이커리나 또는 브랜드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호텔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왜 높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 자본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진실된 정보를 좀 우리가 얻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거짓된 정보 말고. 그래서 호텔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운영하시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객실수는 자기 자본 8억을 투자했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수익률을 누리고자 했을 때,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건물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보고요. 상권, 로드맵을 보면서 상권 분석까지 한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자 지급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우리가 이익금융 기준으로 28억 가능하다고 그랬죠? 28억 우리가 융자를 받으시면 이익금융입니다. 이자율은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1억 8,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517만 원이네요. 1,517만 원.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8억 투자하시죠? 네, 8억 투자하시고 매달 5,500만 원 중에서 세후 순수익은 1,71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5.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7%. 그리고 본 호텔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입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초역세권에 입지한 호텔이에요.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호텔입니다. 여기가 해당 호텔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해당 호텔이고, 네. 여기가 이제 출구입니다. 출구, 역세권의 출구. 이쪽도 출구가 하나 있어요. 이쪽도. 그래서 본 그 상가 건물, 집합 건물에 두 개의 출구로서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이제 본 상권에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고요. 길 건너편이죠. 네, 길 건너편. 큰 길 건너편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쪽이 이렇게 예, 상업지역입니다. 이쪽은. 네, 이렇게. 이쪽이 다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이쪽에도 이제 호텔이 있고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호텔이,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예, 이쪽에도 이제 호텔이 있습니다. 이 밑에도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노드웨이 이제 여기서 가려졌네요. 그래서 본 호텔이 가장 역세권에서 가까운 호텔입니다. 역세권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접근성이. 예, 출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10발짝만 걸으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15층 건물이 딱 있습니다. 그 중에 12, 13, 14층이 호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주차장은 이제 리프트로 되어 있죠. 기계식 주차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뷰가 아주 좋습니다. 뷰가. 네. 뷰가 12, 13, 14층 높은 층이고요. 그 다음에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아요. 호텔 내부에서. 그래서 고객님들이 뷰가 좋다고 그런 칭찬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상권이 완전 갈리죠. 네.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은 다른 상권이에요.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상권을 잡아주시고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의 상권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 초역세권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다? 도보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호텔이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말이죠. 한 3년 전, 5년 전 이때만 해도 말이죠. 조금 이렇게 집합 건물은 20대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남의 시선을. 그런데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집합 건물에 대해서 약간 기피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남의 좀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실 고객님들. 네.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세월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연세가 있는 분들도 말이죠. 집합 건물로 대실을 많이 오십니다. 네. 예전에는 어떻게 오시냐요? 예전에는 이렇게 오시죠. 예전에는 여기 이제 12층이 그런 카운터겠죠? 여기 12층. 그죠? 12층이 카운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하에 파킹을 하고, 남자분이 12층으로 먼저 올라오죠. 카운터에. 방 있습니까? 예, 쉬었다 가시게요. 예. 그래서 키를 딱 받습니다. 키를 받았는데, 보니까, 13층에 1305호야. 배정받은 방이 1305로 가면서 이동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죠. 13층에 1305호야. 네,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옵니다. 타고 오는데 13층에서 내릴까요? 아니죠. 15층에서 내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15층에서 내려서 어떻게 온다? 계단으로 해서 13층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죠. 그래서 13층 5호에 있는 객실로 이렇게 입실을 합니다. 남자분은 어떻다?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있습니다. 선수죠. 그 정도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호텔에서 집합 건물도 제가 근무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연인분들이 오시면, 네, 불륜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네, 연인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이 말이죠. 연인 1개월 차인지, 연인 6개월 차인지, 연인 3년 차인지, 연인 7년 차인지, 10년 차인지 딱 보면 나옵니다. 이게 딱 보면 아주 이분들 하시는 걸 보시면 이분들이 몇 년 차인지, 몇 개월 차인지도 다 나옵니다. 조금 더 선수는 어떻게 하죠? 네. 13호 딱 키를 줍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그래요. 혹시 14층에는 없습니까? 방? 14층에 객실 있으면 14층으로 바꿔주시죠. 그렇게 해서 14층의 객실을 배정을 받아서 14층 1410호의 방을 배정을 받습니다. 자기야 14층에 10호야. 남자분이 아주 훌륭하죠. 배려가. 왜?
15층에서 한 계단만 내려오면 되거든요. 13층은 두 계단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객실 배정을 받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선수를 말씀드려 볼까요? 네, 더 선수. 자, 13층에 배정을 받았는데 키를 14층에 있는 방으로 달랍니다. 그러세요? 그럼 14층으로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호텔에 몇 번 왔어요. 몇 번 오신 분이야. 구조를 좀 알아. 몇 번 오셔가지고 몇 호가 어디 있고 몇 호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분이 14층이죠? 14. 그래서 구조를 알기 때문에 14층 중에 14층 1호나 14층 14층 2호 방을 달라고 아예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찍어서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 방을 드립니다. 왜? 15층에서 한 계단만 내려오면 되고요. 그리고 그 비상계단 바로 옆에가 1402호거든요. 바로 그 옆에가 1402호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는 분도 있다 이겁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하죠. 네. 근데 만약에 그 방이 없어. 호텔 황제는 뭔지 알죠? 네. 그 방이 없어. 1호가 2호가 없어. 이쪽 반대편에 보니까 1410호가 남아있네. 1410호가 1410호 바로 옆에도 비상계단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1호, 2호는 지금 객실이 입실되어 있고요. 고객님이 1410호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도 끝방이라 뷰가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리죠. 뷰가 좋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도 알아차리죠. 이쪽이 또 비상계단이 두 개가 있으니까 주계단, 비상계단. 1410호 옆에가 계단이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10호 객실을 주는구나. 이 손님도 딱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단골되는 거예요. 단골. 그죠? 1410호, 1401호가 없으면 1301호. 그죠? 1410호가 없으면 1310호. 이렇게 주는 거예요. 판매를. 네, 그런 뭔가 삘이 통합니다. 삘이. 카운터 직원과 고객님의 삘이 통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분들 일주일에 5번씩 옵니다. 5번씩. 주말은 컴백홈. 평일은 무조건 우리 호텔로 찾아오십니다. 방도 아주 깨끗이 사용하고요. 4시간씩 들여도 그분들은 한 2시간만 사용하면 바로바로 퇴실 하거든요. 회전율에 아주 기인하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고객님이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객실 판매 하나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스킬이다. 여러분도 나중에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호텔을 운영하실 때 한번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런 노하우가 몇 수백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어떻다? 초역세권에 입지해서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역세권은 40대, 50대보다는 20대 고객님이 선호하는 호텔이건 사실이에요. 왜? 이분들은 차량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오시는 고객님은 우리가 조금 할인도 해드리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호텔도 선호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30대, 40대, 5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뭔가 운영 노하우가 좀 가미는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초역세권에 입지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에 관한 호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